바로 58년 연속 배당금 증가라는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요즘 미국의 초우량주들조차 배당금을 줄이거나 지급 중단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한결같이 배당금을 또 늘린 한 기업이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3월 중순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이브루펜이라는 성분은 안 좋으니까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걸 먹는 게 좋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게 사실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통 해열제인 타이레놀에 있는 주 성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얼떨결에 타이레놀을 홍보해준 셈이 돼버렸죠. 그래서 타이레놀 사재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주식할 때 패닉에 빠져서 몽땅 손절해버리는 걸 패닉 셀링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공포감에 사들이는 건 패닉 바잉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타이레놀 매대가 텅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제가 영상 찍고 있는 4월 15일 기준으로 구글에 타이레놀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쇼핑 검색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잘못 검색했나? 보니까 가격이 폭등한 제품은 검색 결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품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 즉 아직도 타이레놀 관련해서는 재고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현재 가격이 폭등해서 아예 구글에서 쇼핑 검색을 막아놓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두통 때문에 편의점에 가서 타이레놀 찾았더니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좀 실감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타이레놀은 세계적인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이 만든 대표적인 약이죠. 간단히만 소개하자면 존슨앤존슨은 메가 브랜드,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이 되는 브랜드만 12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인데요. 알러지하면 대표적으로 고유명사처럼 쓰이는 지르텍, 만병통치약 같은 타이레놀, 뉴트로지나 구강청정제 브랜드 리스테린, 반창고 할 때 밴드에이드, 고유명사급으로 쓰이는 브랜드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회사죠. 그 회사가 어제, 그러니까 2020년 4월 14일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존슨앤존슨은 제약이 51%, 의료기기가 32%, 베이비 파우더나 로션, 이런 생활용품과 관련된 소비자가 17%, 매출 기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절반은 미국에 팔고 나머지 절반은 유럽이나 아시아 태평양 기타 지역에 팔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생각보다 잘 나왔고 제약이나 소비자 제품도 성장, 반면에 병원에서도 수술이나 각종 의료기기 구매를 중단, 연기했기 때문에 의료 장비는 생각보다 하락, 이렇게 됐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바로 배당금 증가를 발표했죠. 무려 6.3% 증가시켰는데요. 재무 담당자도 나와서 배당금 6.3% 증가는 우리 현금 흐름이 아주 좋은 걸 의미한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실적도 잘 나왔지만 배당금 늘렸다는 강력한 신호 덕분에 주가가 거의 4%에서 5% 상승 마감을 했었죠. 미국 주식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실적만큼이나 이 배당금을 유지하거나 늘렸냐가 주가 흐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임원진들도 배당을 거의 실적만큼이나 중요하게 언급을 하는 편인데요.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이 정말 대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58년 연속 배당금 증가라는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정리를 해봤지만 1972년에 최초의 배당금 지급을 선언하고 배당을 지급 시작한 뒤로 한 번도 배당을 깎거나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려서 58년 동안 배당을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1972년에 존슨앤존슨 한 주를 사놨으면 처음엔 배당금으로 0.00283달러 받다가 점점 배당금이 늘어났겠죠. 가지고만 있었어도. 그러다가 약 58년째인 어제 2020년 4월 14일 날 또다시 배당금을 늘리기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직전 배당금이 한 주당 0.95달러였는데 6% 넘게 늘려서 이제는 한 주당 배당금이 1.01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즉 존슨앤존슨 한 주 사면 지금 배당금을 1.01달러 3개월마다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새해 전입니다. 제가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이 여러모로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0년 4월 14일 날 배당금을 직전 0.95달러에서 1.01달러로 늘립니다. 그리고 딱 1년 전에도 2019년 4월 말에 배당금을 직전 0.9에서 0.95달러로 늘립니다. 2018년에도 4월에 배당금을 직전 0.84에서 0.9로 올립니다. 2017년에도, 2016년에도, 2015년에도, 2014년에도, 2013년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두 번째 분기마다 배당금을 늘렸고 어김없이 지급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걸 58년 해온 것만으로도 더 볼 것도 없는 회사인데요. 회사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실적 보고서 보면 이렇게 항상 대문짝만하게 자기네들 배당금 증가를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58년째 늘린 엄청난 기업이다 라면서 자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적 발표를 요약해놓은 자료에서도 제일 먼저 매출을 말하고요. 즉 우리 회사 이번에 이만큼 팔았어, 장사 잘했어 자랑하고, 그리고 이익을 말하죠. 우리 회사 이번에 이만큼 남겼어, 이걸 보여주고, 세 번째로 보여주는 게 바로 배당금입니다. 어느 정도 중요도인지
뭔지 아시겠죠? 1, 2, 3등의 회사 매출 이익 다음으로 배당금을 말할 정도로 이 회사가 배당금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6.3% 늘렸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야 네 번째로 회사의 중장기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 현재까지는 매출이 이렇고 이익이 이렇고 배당금은 이만큼 늘렸고 그리고 나서 올해 계획은 이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2020년 계획상으로는 현 사태 때문에 실적이 딱히 좋지는 않을 것 같다 하면서 자체 가이던스, 그러니까 예상치를 조금 낮췄습니다. 자,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어요. 나 존슨앤존슨 사놓긴 했는데 이 배당금 늘린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당연히 존슨앤존슨이라는 주식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들은 그냥 보유하고 있기만 했어도 배당금을 앞으로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은행으로 치면 이자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내가 살 때 기준 대비 배당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 그러니까 배당률도 증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만약에 원래 존슨앤존슨을 사놓으셨으면 한 주당 0.95달러를 매 3개월마다 받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존슨앤존슨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는 한 주당 1.01달러로 기존보다 6% 이상 늘어난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들고만 있으면 배당금이 주식 계좌로 들어오는 거예요. 달러로. 어디 가서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주식을 팔아야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배당 성장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섭냐면, 만약에 5년 전에 존슨앤존슨이라는 주식을 사놨다면 배당금이 최초에는 0.7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5년 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꾸준히 늘어서 1.01달러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 존슨앤존슨 주식을 사놓고 그냥 묻어놨으면 배당금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제가 받을 수 있는 배당률도 늘어나겠죠. 이해되시죠? 아니, 그럼 언제부터 늘어나는 거예요? 5월 22일이 배당 락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월 22일 전까지만 사두면 6월 9일날 지급이 됩니다. 한 주당 1.01달러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미국 기준이므로 한국에 올 때는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존슨앤존슨 한 주 샀으면 배당금 0.95달러 받죠. 그걸 3개월마다 주니까 1년이면 이걸 4번 받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존슨앤존슨은 127달러면은 3%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선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존슨앤존슨을 127달러보다 싸게 사면 배당률 3%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더 떨어져서 존슨앤존슨을 109달러 밑에서 사면 3.5%의 배당률을 안전마진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당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는 127달러가 아니라 135달러에서 사도 3%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원래는 127달러 더 싸게 샀어야만 3%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배당금이 늘어난 덕분에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3%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존슨앤존슨의 배당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샀을 때 좀 더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많아졌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존슨앤존슨이 배당률 3%가 넘었던 적은 몇 번이나 될까요? 5년 중에서 최근 주가 하락했을 때, 그리고 5년 전쯤에 한 번 정도, 이게 자주 오지 않는 기회인 겁니다. 3%라는 배당률이요. 존슨앤존슨의 58년 배당률 역사를 봐도 3%를 넘었던 적은 최근에 잠깐 하고, 그리고 2010년대, 1980년대 이때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배당률 3%가 넘어갔던 순간은 역사적으로도 몇 번 안 오는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뭘 사야 될지 모르겠을 때 라는 영상에서 존슨앤존슨이 5년 평균 배당률보다 높은 상황, 3% 넘었었죠. 이 당시에 3.1%니까 이 평균보다 매력 있는 애들에게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배당을 늘리면 나는 그냥 들고만 있어도 배당금이 더 많이 지급되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건가? 배당금 3% 받아봤자 주가 5% 빠지면 손해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많이 드실 텐데요. 배당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는지 늘리는지를 보고 이 회사의 능력을 비교적 쉽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3월 27일 기준으로도 무려 15개의 초우량주들이 배당을 깎거나 아예 배당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죠. 게다가 미국의 1등 기업인 JP모건도 4월 6일 기준으로 배당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가 다행히 4월 14일 어제 실적 발표에서 기존대로 배당금은 다행히 지급할 수 있다라고 밝혔죠. 이렇게 실적 발표 때 꼭 언급할 정도로, 그리고 헤드라인으로 나올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배당을 참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잉도 배당을 중단했고, 세계 최대 호텔 체인
항공사인 중에 하나인 메리어트도,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이죠. 포드, 미국의 4대 항공사 중에 대표적인 항공사 델타도 배당을 중단했고, 세계 최대 원자재 기업으로 미국에 상장돼 있는 프리포트 맥모란도, 대형 백화점 체인들인 메이시스, 노드스트롬도 다 배당을 중단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로 우량해 보이고 탄탄해 보이고 끄떡 없을 것 같았던 기업들조차 배당을 중단하거나 삭감하는 와중에도 앞서 보여드린 존슨앤존슨처럼 최소한 배당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배당을 증가시키겠다는 말은 현재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탄탄하다는 뜻이고, 현금 흐름이 좋다는 말이고, 현금 흐름이 좋아도 주주들한테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돈 잘 버는데도 별로 주주들한테 크게 나눠주는 걸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회사가 있는데, 배당을 꼬박꼬박 올리는 회사들은 주주 친화적일 뿐 아니라 그 다른 어떤 말보다도, 누가 나와서 우리 회사 끄떡 없습니다 말하는 100마디 말보다도 배당금 지급 또는 증가하겠다는 그 행동 자체가 회사 사정을 가장 말 잘해주는 대표적인 믿을 수 있는 신호다. 그리고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봐도 이렇게 배당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끄떡없이 버틸 수 있다라는 복합적인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물론 제 의견이지만, 그래서 이 말을 요약하자면 배당은 거짓말 할래야 할 수가 없다. 회사가 현금 흐름이 안 좋고 당장 앞이 불투명한데 주주들한테 배당을 유지하거나 배당을 증가시킬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 고배당 주는 기업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함정이 있을 수도 있죠. 무리해서 주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배당을 성장시키는 주식에 주목을 해보고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이럴 경우에 배당은 덤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나에게 시세 차익도 주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들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이 자료들도 다 배당이 높은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배당과 함께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배당 성장주들로 계속해서 자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개인의 성향이나 취향,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다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 또 공부하시는데 또 참고 자료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